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월성 원자력 본부와 10km 떨어진 곳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로 변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인데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동결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급으로 인질 가운데 생후 10개월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지진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부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진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북에서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과 경남, 대구, 부산 소방본부에는 지진 확인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북 소방본부에만 지진 감지 신고가 51건 접수됐습니다. 다만 시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실제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엔 지장이 없고 전국의 가동 원전은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에 접수된 제보자들은 이번 지진으로 3초에서 5초가량 흔들림이 느껴졌고 고층 건물이나 침대 위에서도 강하게 흔들리며 폭발음까지 들렸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지역은 경주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 대구, 포항 등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이 많았습니다. 또 충남 천안과 금산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에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도 짚어주시죠. 우선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 등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뉴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 직전부터 작은 진동이 느껴지다 지진인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이 많이 흔들리고 이 집 전체가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심하게 진동이 일어났어요. 몇 초 동안 계속 잔 진동이 길게 이어지길래 이제 길 근처에 도로가 있어서 이제 큰 차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아파트 전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경주 지진 심하게 났던 그때만큼은 아닌데 꽤 심했거든요. 이번에도요, 지금.
네, 이렇게 지진으로 건물과 땅이 갑자기 흔들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장소별, 상황별 대처법을 정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단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동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집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서는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하고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 법원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을 제한하며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선거 공약 수립에 쓰일 걸 알면서도 시청 내부 자료를 건네고 정무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 의원도 형 확정 전인 내년 4월까지 자녀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한 이른바 희생 요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결합니다. 혁신위는 이후 해당 안건을 다음 달 4일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선 희생 요구안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동력을 잃은 혁신위가 조기 해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의 방향 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내에서는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돼 비례대표를 뽑아 소수 정당 원내 진입이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론을 제기하며 지역구와 무관하게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면서 어떻게든 본회의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탄핵안을 거둬들인 지 3주 만에 재처리 방침을 굳힌 겁니다.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보관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재에 전달되고 헌재 판단 전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무소 불위의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른바 표적 탄핵을 하겠다는 건 방송 언론 정상화를 막아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예산국회가 탄핵국회로 활용되는 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사법부 수장공백 해소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탄핵 정국과 함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예산 협상마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석 비서관 교체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없앴던 정책실을 신설해서 현행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이 사라지고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기존 6개 수석실을 담당하던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무, 시민사회, 홍보 분야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해봉당 자승스님이 지난밤 안성 7장사에서 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선정된 안성 7장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스님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요사체에서 불이 난 겁니다. 건물 한 채가 전부 불탔고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조계종은 총무원장을 2차례 지낸 자승 스님이 이 화재로 입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던 주지 스님 등 4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홀로 머물고 있던 자승 스님은 그대로 변을 당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의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평소 칠장사를 종종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오후 늦게 칠장사를 찾아 홀로 숙소에 들어간 뒤 화를 입은 겁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선 검시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자승 스님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조계종 측은 일단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유서 나왔다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만 화재 직전 자승 스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부장까지 현장에 파견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초저녁에 발생한 화재인데도 자승 스님이 피신하지 못했던 원인에 초점을 맞춰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며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연세대학교 공학관에 폭발물이 담긴 택배가 배송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건물을 폐쇄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건물 수색과 택배 물품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화가 나 텀블러에 폭발물을 설치해 택배로 보냈다는 글과 함께 기계공학부 사진이 올라와 112에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무리가 여학생 1명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동급생을 도왔다는 이유였는데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한 학생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해당 남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들에게 누가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몸으로 막아서 욕하고 이제 못 때리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댄다고. 네, 그래서 타겟이 저희 아이로 온 거예요. 곧바로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학생 무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이 오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등 끔찍한 말을 SNS에서 서슴지 않고 주고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남학생을 일주일간 등교 정지시키기로 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나서였습니다. 이후 A씨 딸은 다시 학교에 갔지만 당시 대화에 동조했던 다른 남학생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다 하면 전학을 그때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분리조치가 된 상태에서 아이가 좀 더 여기 있기를 바라죠. 학교 측은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당시에는 즉시 분리조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등교 정지된 남학생 외에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기초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방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만 벌금 8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첫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턴 호텔 이모 대표입니다. 네, 선고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해밀턴 호텔 뒤편 주점 건물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도로를 침범하고 참사가 난 골목인 호텔 서쪽에 가벽을 불법으로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 참사 현장 주변 골목을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 불법 증축은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와 호텔 범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철제 가벽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3달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참사 현장 인근 주점들은 일찌감치 불법 증축된 부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보니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건물과 적재물들이 차지한 골목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지만 시정은 안 됐습니다. 벽면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와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관련된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서로 입을 맞춰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변명을 해서 형량 자체를 특히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범죄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재명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전산망이 멈추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가 먹통이 됐다가 복구됐는데 정부 전산망이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 달에만 5번째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호조는 공무원들이 회계 처리 때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중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정상 작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장비 시스템에서 문제가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호조 보안장비인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내부 저장장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장비 이상이 생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호조는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산 편성이나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합니다. 서울시는 먹통이 됐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에는 행정 전산망 오류로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등의 차질을 빚었고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3일엔 조달청 나라장터가, 24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가망이고요. 그 유지보수랄지 네트워크 관리, 장비 교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매뉴얼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27일 발생한 서울소방 전산망 오류는 정부망이 아닌 KT망으로 최근 불거진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래 7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는 전망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4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천억으로 지난해 3조 3천억과 비교해 1조 8천억이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엿새째인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인 인질 2명을 석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2명을 먼저 인계받았다며 특수부대와 신베트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 중인 이들은 기초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가족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10명을 이날 밤 추가로 석방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틀 또는 나흘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은 휴전 연장을 위해 국무장관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나흘간의 휴전은 양측의 합의로 이틀 늘어났습니다. 이마저도 현지 시간 30일 오전 7시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또 한 번 연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틀 더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명의 이집트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민간인 인질 수를 아직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민간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은 원활하지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군인의 석방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는 추가로 4일 연장할 용의가 있으며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휴전 연장을 중재 중인데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또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이후 세 번째입니다. We'd like to see the pause extended because what it has enabled, first and foremost, is hostages being released, coming home, being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휴전 연장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가자 지구의 교전이 재개되면 지역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포괄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신뢰할 만한 상대방이 못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Anyone who supports a ceasefire basically supports Hamas' continued reign of terror in Gaza. YTN 신웅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의 참상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은 연신 부인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먼지를 덮어쓴 사람들과 폐허로 변한 도심, 뼈대만 남은 전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직후인 1945년 8월 6일부터 12월까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관련 시각자료 1,500여 점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2025年春の登録に向けて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입은 피해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한 문서가 외무성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特定の民族や国籍の方々を排斥する趣旨の不当な差別的言動、どのような動機であっても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 함께 출석한 외무상도 사실 확인을 할 자료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関東大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や中国人等の状況につ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いう趣旨であると。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사실로 판단하는 공식 문서를 거듭 제시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 자국의 피해는 최대한 알리고 가해는 숨기려는 일본의 역사인식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때이른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두툼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강원 그리고 경북 북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의 기온이 무려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에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13.1도, 서울 영하 6.8도, 대전은 영하 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0도, 청주 2도, 광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또 북극발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에 최고 10cm 이상, 호남 서부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북에서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의 진동이 울산에서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진도 4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만 지진 발생 30여 분 만에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50여 건 잇따랐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이 훼손되는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진으로 건물과 땅이 갑자기 흔들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장소별, 상황별 대처법을 정혜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단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동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집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서는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주민들은 지진 직전부터 작은 진동이 느껴지다 지진인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이 많이 흔들리고 이 집 전체가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심하게 진동이 일어났어요.
몇 초 동안 계속 잔 진동이 길게 이어지길래 이제 길 근처에 도로가 있어서 이제 큰 차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아파트 전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경주 지진 심하게 났던 그때만큼은 아닌데 꽤 심했거든요. 이번에도요, 지금. 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 부근에서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진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 인근이라 걱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진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북에서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 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이후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과 경남, 대구, 부산 소방본부 등에는 지진 확인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5시 기준 소방청 유감 신고가 무려 70건 접수됐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시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실제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고 전국의 가동 원전은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YTN에 접수된 제보자들은 지진으로 3에서 5초가량 흔들림이 느껴졌고 고층 건물과 침대 위에서도 강하게 흔들리며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지역은 경주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 대구, 포항 등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이 많았습니다. 또 충남 천안과 금산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에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곳 인근이라 걱정이 큰데요. 과거 큰 지진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지진은 경주 동남동쪽 19km 부근인데요. 지난 2016년 9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불과 5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의 경우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한 후 약 40분 만에 규모 5.8의 본진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두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가깝긴 하지만 주변 단층 분포 등을 분석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5회가량 작은 규모의 여진이 관측됐는데요. 여진의 규모는 다소 작지만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몇 차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 등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뉴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태웅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기상청이 규모 4.3으로 발표를 했다가 4.0으로 낮췄는데 하지만 그래도 꽤 강한 지진으로 느껴집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예, 보통 그 규모 4.9까지 창문이 흔들릴 정도고요. 그 건물에 피해가 나려면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규모 5 클래스면은 금이 갈 정도고 건물에 피해가 될 정도는 규모 6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4 정도면은
그런 큰 피해는 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교수님, 지진은 보통 본진과 전진, 여진으로 나뉘는데 이번 지진의 경우 어떤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2016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6이 먼저 나서 이게 본진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후에 규모 7의 큰 지진이 나서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전진, 본진, 여진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본진이 제일 크고 그 앞에 전진, 여진 이런 거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본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네, 그러면 이번이 본진이면 당연히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여진은 본진보다 규모가 1 내지 2 정도 작은 것이 한 뭐 며칠 계속되고 그러는데 그 여진이 그러니까 며칠 계속되겠죠. 한 규모 3 이하로 말이죠. 예. 예, 문제는 이 지진이 난 곳이 월성 원전 인근이더라고요. 좀 현재 한수원은 원전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는데 여진 등의 대비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는 지진이 6.5, 예. 그 오래된 원전이더라도 6.5까지 견딜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보다 훨씬 낮은 규모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주와 같은 데에서는 그 과거부터 많은 지진이 있는데 그 단층에 그 내남 단층이라고 해서 지난번 경주 지진이 거기서 났다고 하는데 그 주변부에도 단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층이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난 주변에는 단층이 많으니까 뭐 새로운 단층이다 뭐다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드리긴 했는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 대처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그 대처 요령은 제일 큰 피해가 나는 거는 가스에 대한 겁니다. 그 규모가 6 이상의 큰 지진이 날 경우에 가스관이 피해를 봐서 그 가스가 새어나오는 데서 실내에서 불조심을 해서 그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의 경우에는 넓은 탁 트인 실내에서 탁 트인 데서는 피하시고 화장실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기둥이 많은 데 계시는 것이 건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 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군 당국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원형만 보존한 채 철수한 강원 고성 GP에 병력과 장비를 재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고성 지역의 829 GP를 복원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성 GP는 원형이 보존돼 있어 당장 병력 투입에 제한이 없지만 등록 문화재인 만큼 군이 시설 보수 등 복원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업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신바드 사이트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신바드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악명 높은 해킹 조직인 라자쿠스 그룹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가운데 최연소로 알려진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 크피르 비바스가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되기 전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모자의 사진입니다. 크피르는 하마스에 억류된 최연소 인질로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4살 난 형, 부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생애 5분의 1에 가까운 50여일간 억류된 셈입니다. And Kfir is now about 10.5 months old. He's 15, almost 15% of his life is in prison. He's not prison. He's in captivity somewhere underground. 어린이를 우선 석방한다는 합의대로라면 크피르는 휴전 엿새째 마지막 남은 아동 인질 명단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생후 10개월 된 크피르와 4살 난 형,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선 석방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your enemy. Fear, a 10 months old baby. Ariel, 4 months. A 4 years old boy. This is your enemy. 이스라엘군은 크피르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원에서 8살, 15살 아이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들이 군에 폭발물을 던졌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린이는 6,000명을 훌쩍 넘어서 전체 희생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규모로 추가 감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30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저널은 복수의 회의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화재로 소실된 프랑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보건공사가 한창인 대성당 윗부분에서 비계로 둘러싸인 첨탑의 윤곽이 시민들에 포착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첨탑의 익숙한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습니다.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가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인근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졌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미군 수송기 CV-22 오스프리가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야코시마 인근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활동을 통해 탑승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은 프랑스 알프스에서, 2034년 동계올림픽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현지 시간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두 도시를 단독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집행위의 결정은 내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8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곤두박질해 있고요. 한낮에도 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에 최고 10cm 이상, 호남 서부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6.8도, 대관령 영하 13.1도, 대전은 영하 4.9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0도, 청주 2도, 광주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